여러분,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단호박이 들어있으신가요? 주황빛이 선명한 그 묵직한 단호박 말입니다. 마트채 소코노에서 늘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녀석이요. 그런데 오늘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호박을 그냥 쪄서 드시고 계셨다면 그 귀한 영양소의 상당 부분을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이 중장년층식이 패턴을 분석한 결과 단호박을 드시는 분들 중 %나나 밖에 영양 흡수 효율이 가장 낮은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요래 7분 이상이 제대로 못 드시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호박에 대한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작은 음식 3가지, 그리고 단호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기에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야기 3가지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단호박이 우리 장 속 그 유익한 세균을 키워준다는 사실,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께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번지는 만성염증을 단호박이 어떻게 줄여주는지까지요.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단호박을 드실 때 껍질을 드시나요? 아니면 깎아내고 드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실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곧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남 동령에서 30년 넘게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셨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 68이세요.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산골 마을까지 편지와 서포를 배달하셨던 분이에요. 퇴직 가고 나서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셨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맞바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주변에서 단호박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쳐서 먹으면 되는 건지, 껍질은 어쩌는 건지,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셨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이제 혈당도 고꾸전되고 관절도 고꾸전되고 눈도 침침해지시는 분들이 늘어나셨으니까요. 단호박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3가지 기준으로 엄선했어요. 첫 번째, 단호박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가. 2번째, 핵심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는가. 3번째, 우리처럼 60대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혈당, 혈압, 눈 건강, 치매 예방에 실질적인 시너지가 있는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음식들만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호박이 왜 특별한지부터 짚어드릴게요. 단호박은 열량이 맛도그램당 60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무게의 고구마가 맛이 10kcal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단맛은 비슷하게 납니다. 달콤한데 칼로리는 낮다. 이게 단호박의 첫 번째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혈당은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혈당 부하지수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음식을 한번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높이는지 나타내는 숫자예요. 국내 한 농업부 연구기관과 수도권 한 대학교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호박의 혈당 부하지수는 6.6이었습니다. 반면 쪄서 먹은 고구마는 10.5였어요. 같은 단맛인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서서히 손상되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져요. 우리 모두 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박에는 가르륨도 풍부해요. 수도권 한 대학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가리움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체내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지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장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리움 섭취가 특히 중요해요. 그리고 단호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당근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들어있어요. 단호박의 그 짙은 주황색이 바로 이 베타카로틴의 색깔입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의 시세포를 보호하고
폐와 기관지 촌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간격강 항산화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국내 항암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베타카로틴이 폐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발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지용성이라는 겁니다. 기름에 녹아야만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름 없이 드시면 대부분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작품 음식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단호박 껍질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껍질이 딱딱하고 먹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깎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껍질 안에 귀한 성분들이 숨어 있어요. 국내 한 식품과학 학술단체에 등재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채소 껍질 부위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가육 부위보다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몸 안에서 조용히 만성염증이 번집니다. 이거를 의학에서는 조용한 불꽃이라고 불러요.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없는데 혈관과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관절이 뻑뻑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세포가 줄어드는 곳, 이 모든 곳에 배후에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단호박 껍질의 항산화 물질은 바로 이 만성염증의 불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몸 안에서 물을 만나 재처럼 변하는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가식을 막아주고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호박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장 속에 사는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에요. 꾸준히 드시면 유익한 세균들이 잘 자라서 장 환경이 좋아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장과 뇌가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장내축이라고 하는데요. 장이 건강해지면 뇌에도 좋은 신호가 전달됩니다. 장 속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인데 놀라운 건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약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장이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 세대의 마음이 우르적해지시는 분들을 적지 않으시잖아요. 장 건강이 마음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주세요. 곱부칠채 드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아르분만 먼저 돌리면 부드러워지고요. 죽으로 만드실 때 곱부칠채 가르면 맛 차이 없이 영양소를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 꼭 실천해보세요. 이제 작은 음식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자리부터 순서대로 발표해드릴게요. 순서가 낮을수록 더 중요한 작품이에요. 끝까지 봐주세요. 세 번째 작품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수정가요? 맞아요. 우리 세대에게 계피는 겨울철 수정가의 그 따뜻한 향과 함께 기억되는 향신료입니다. 명절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수정가 한 장.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피가 동서양에서 수백 년 전부터 약재로 써온 식재료라는 거를 알고 계셨나요? 동양에서는 몸속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돕는 재료로, 서양에서는 혈액을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해왔습니다. 계피의 핵심 성분은 시나미크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계피를 코에 가져다 댔을 때 나는 그 아르사하고 달콤한 향, 바로 그게 이 성분의 향기예요. 이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야 해요. 그래야 혈당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몇 시대 이후 우리 몸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인슐린은 나오는데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피의 시나미크 알데하이드는
바로 이녹슨 자무르세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두 그룹이 같은 식사를 했는데 한 그룹은 그냥 먹고 다른 그룹은 계피가루를 반 스푼 뿌려서 먹었습니다. 식사 2시간 뒤 혈당을 측정해보니 계피를 함께 먹은 그룹은 혈당 수치가 평균 % 아르산 낮게 유지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피는 혈관 안에 쌓이는 만성염증 물질도 줄여줘요. 아까 말씀드린 조용한 불꽃 기억하시죠? 혈관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거든요. 또 해외한 신경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계피 성분이 내석 비정상 단백질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치매를 걱정하시는 우리 세대에게는 반가운 연구입니다. 계피는 하루 3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가다 섭취하면 크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간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가장 쉽게 드시는 방법은 단호박을 쳐낸 다음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는 거예요. 중남 건주에서 오랫동안 먼제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셨던 한 어르신이 계세요. 올해 73이십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뒤로 매일 아침 단호박 한 조각에 계피가루를 뿌려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석 달이 지나 검진을 받으시니 공복 혈당이 CR 포인트 가까이 내려갔다는 결과를 보셨습니다. 잠깐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계피가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공 아시는 분이 정말 적을 거예요. 계피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는데요. 사람의 체온은 잠들기 전에 살짝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녁에 따뜻한 단호박 스프에 계피를 살짝 넣어 드시면 몸이 따뜻해졌다가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만들어져요. 게다가 단호박 자체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이에요. 국내 한 수면 전문 의료센터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주 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에 밤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세 번째 작품, 계피 기억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음식은 다르갈입니다. 다르가라. 우리 세대에는 참 귀한 음식이었죠. 어릴 때 생일이라 삶은 다르가 한 개가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냉장고에 한 판씩 들어있지만 그 영양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다르게라 단백질을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구성과 가장 유사한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다르갈이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이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호박에 부족한 단백질을 다르갈이 채워줍니다. 록시대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 중 하나가 근육이에요. 근육이 줄면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해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르갈을 2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약 10g이 이 부족함을 메꿔줘요. 두 번째, 다르갈을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레시틴은 우리 몸에서 콜린으로 분해되는데 이 콜린이 기억력의 핵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 같아요. 치매 환자분들의 뇌를 보면 이 아세틸콜린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눈의 한반을 보호합니다. 한반은 망막 중심부에 있는 작은 부위인데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한반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한반변성이 생기는데 이게 력슈세 이상에서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다르갈의 루테인을 함께 드시면 눈의 서로 다른 부위를 동시에 보호하는 황금조합이 됩니다. 다르게와 노른자,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최근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차가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한두 개 과도하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상지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올해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셨던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66이세요. 하루에 12시간씩 운전석에 앉아 계셨던 분이라 20대 중반부터 눈이 침침해지셨어요. 단호박과 다르게를 함께 드시는 식단을 시작하시고 2년이 지나니 안경도수 변화가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호박 다르갸르찜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단호박을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내고 다르게아물에 채소를 섞고 재운 다음 전내면 됩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단호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라시죠? 좋은 식품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근의 한 당뇨병 전문학계의 식이 지침을 보면 단호박은 단지를 상당량 포함한 식품으로 분류되어 이미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 공복 혈당이 맛도 이상이신 분은 하루 아르바그램에서 300g 이내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만성 곰밥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칼륨이 체내에 쌓여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좋다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은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뭘 것 같으세요? 오늘 제가 꼽은 첫 번째 작은은 들기름 혹은 참기름이에요. 기름이요? 기름 먹으면 사치지 않냐고요?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베타카로틴이 지원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름에 녹아야만 몸에 흡수됩니다. 기름 없이 단호박을 드시면 핵심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근해외 연구에 따르면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수십 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기름 없이 드시면 단호박의 가장 귀한 영양소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특별히 좋을까요? 이 두 가지가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는 것 외에도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아르파리노렌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이 생선에만 있다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예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간 기능을 보호하고 노화와 관련된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참기름의 그 구수한 향이 바로 이 세사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나물을 무칠 때 항상 참기름 한 방울을 마지막에 넣으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채소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우리 선조의 지혜가 담긴 조리법이었던 겁니다. 두 기름 모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요리가 다 된 다음 마무리에 뿌리거나 찍어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들기름은 꼭 생으로 드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단호박을 쳐서 들기름에 찍어 드시는 거예요. 단호박 나물을 만들 때 참기름으로 무치셔도 되고요. 단호박 된장국에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 넣으셔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스트레스, 호르몬과 단호박의 관계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게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혈당이 올라가고 뱃살이 늘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온다는 게 문제예요. 근은의 한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연구팀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에는 코르티솔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만성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단호박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들기름의 오메가3이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단호박을 들기름과 함께 꾸준히 드시면 혈당 관리뿐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동영의 그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단호박을 껍질을 깎아내고 기름 없이 그냥 쪄서 드셨어요. 이제 그 어르신은 껍질을 채 들기름을 곁들여 드십니다. 변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에요. 껍질을 채 드시는 거, 그리고 기름 한 스푼을 추가하신 거. 이 두 가지 변화로 단호박에서 얻는 영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어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작은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계피, 시나미크 아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저항소 개선하고 식후혈당을 % 아르산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g 이하로 드세요. 두 번째, 다르게라. 완전 단백질과 레시틴으로 뇌 건강을 지키고 루테인으로 눈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첫 번째, 들기름 또는 참기름. 베타카로틴 흡수에 반드시 필요하고 혈관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증화로 알려드린 세 가지도 기억해주세요. 단호박 식이섬유가 장석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과 마음 건강을 동시에 챙겨준다는 거, 마그네슘이 수면의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단호박과 누르기름의 조합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안정시키는 데도 좋다는 것까지요.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나 콤파토 기능이 약하신 분은 하루 300g으로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곱부치르제 드세요. 둘째, 기름 한 스푼 반드시 함께요. 셋째, 계피와 달걀을 곁들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혈당이 걱정되시거나 눈이 침침해지셨다는 가족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일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단호박 드시는 방법도 남겨주세요. 우리끼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그 어떤 건강 정보보다 소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호박 한 조각, 들기름 한 스푼, 달걀 하나, 그리고 계피 반 스푼,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을 지키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조합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